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것이 궁금해서 클릭하셨나요? 저도 퇴사를 하기 전에 다른 간호사들의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그 사람들은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서 퇴사를 했을까? 퇴사 후의 생활은 어떨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검색을 하고 영상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행복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퇴사한 5년차 남자 간호사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상국종합병원에서 5년차로 일하다가 인생의 현타를 세게 맞고 행복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퇴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저의 병원 생활과 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지, 행복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의 첫 신규 생활은 병동에서 시작했어요. 특수파트든 병동이든 신규 간호사에게 편한 곳은 없지만 제가 발령받았던 병동은 병원에서 힘들기로 유명한 병동이었거든요. 메인과 자체도 힘들고 무서운 선배들이 많다고 소문난 병동이었어요. 그래서 탈의실에서 만난 선배들의 반응은 모두가 한결같이 와 힘들 텐데 힘내라, 다들 이런 반응이었고 실제로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나름 잘 적응하였어요. 왜냐면 저는 사람들을 대하는 게 좋았고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도 받고 스스로도 느꼈던 경험이 병동에서 근무를 하는 데 힘이 되어 주었거든요. 저는 환자 보호자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간호를 제공하는 게 재밌었어요. 입원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지만 입원을 해서 저를 찾아주고 일하다가 만나면 어이 김 선생 이렇게 불러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저의 간호에 만족해하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0.5인분도 못하고 옆에서 방해만 안 되면 다행이었던 수준의 신규였어요. 저는 손도 느리고 간호 기록을 할 때 타조도 느려서 구벅도 받고 맑기도 잘 못 알아먹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매일 출근하는 게 힘들고 무서워서 울면서 출퇴근하고 매번 눈이 퉁퉁 부어서 일을 했지만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쯤 1인분의 목도 하고 다른 팀에 안 좋은 환자가 있어 처치로 정신없어하는 선배를 위해서 환자들의 바이탈과 혈당도 대신 측정해주고 입사에 1년 축하 롤링페이퍼를 받았을 때 선배들이 요즘 일 잘하고 날라다닌다 라는 편지에 더욱 힘을 내면서 병동 근무를 하였어요. 이렇게 3년간의 병동 생활을 잘 버텼지만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진상 환자와 보호자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잘 이겨나갔는데 힘든 일을 한 번에 몰려온다고 하죠. 그쯤 병동 전체적으로 상황이 좀 암울했어요. 매번 전체 인계마다 추가되는 이벤트, 몇 호의 환자, 보호자가 어떤 간호사를 괴롭혔고 그 간호사는 듀티 내내 울면서 일을 했고 다른 일도 못할 정도로 나와서 괴롭혔다. 듀티마다 경찰이 출동해서 업무가 마비되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도저히 근무할 상황이 안 되어 병원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병원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하는 간호사들에게 와닿는 것은 없었어요. 그저 매일 환자, 보호자들이 저에게 하는 협박, 욕설, 액팅아웃 등을 녹음하고 간호 기록으로만 남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상황에 저는 병원에 대한 회의감과 분노로 가득 차 폭발해서 저는 퇴사를 맘먹고 면담을 하였어요. 그런데도 퇴사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병원의 정남이가 싹 떨어졌어도 퇴사를 하려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퇴사를 하면 나는 뭐해 먹고 살지? 다시 면접 준비도 하고 자격증이나 토익도 공부를 해야겠네? 그리고 겨우 버텨낸 신규 생활을 다시 해야겠다 등등 많은 것들이 저의 퇴사 다짐을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때 마침 선별진료소의 관리자의 제안이 너무 달콤해서 이를 거절할 수 없어서 저는 로테이션을 하였어요. 선별진료소의 낯선 업무와 여기서도 계속되는 검사, 통증, 비용, 결과에 대한 컴플레인이 계속이었지만 병동에 비하면 편했죠. 할만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제가 관리자의 역할로 근무를 하게 되니 관리자의 역할이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니고 너무 스트레스도 받아서 그냥 나가서 검사하고 일만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관리자의 고충 또한 이해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만 같던 코로나가 안정화가 되면서 선별진료소의 폐쇄 계획에 저는 퇴사 아니면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왔는데 저는 그때 도전을 합니다. ICU라는 파트로요. 병동에서도 3년 넘게 일을 했고 잠깐이지만 선별진료소에도 외래 베이스의 업무 또한 경험을 해봤으니 이제 ICU라는 특수파트 근무까지 해본다면 저라는 가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임상 경력보다 훨씬 뛰어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ICU로 로테이션을 결정하였어요. 병동에서 10명에서 15명의 환자를 보다가 중환자실 2~3명의 환자를 본다는 것에 내적 환호성을 질렀지만 ICU 환자 한 명 한 명이 병동의 환자 10명을 다 때려박은 듯한 간호와 처치, 중증도 환자에 대한 책임감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몰려드는 중증의 환자와 여기저기 울리는 기계 알람, 환자들의 이리타분한 모습과 선망이 또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다시 신규 생활을 하면서 항상 입에 욕을 내면서 근무를 하였어요.
나이트 근무를 하는 중에 목격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저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다른 ICU였는데 신규가 무슨 잘못을 한지는 모르겠는데 프리셉터가 화가 나서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치면서 신규 간호사를 혼내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의 가슴이 탁 하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았었는데 이게 신호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 이후로 왜 내가 그때 그랬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MI가 와가지고 그럴 일은 없고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단순히 그런 프리스타가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았고 몇 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의 모습은 그냥 일에 찌들어 있는 올드의 모습이더라고요. 1년 뒤, 3년 뒤의 모습은 ICU 일에 익숙해져 뭔가 마음이 조금은 편할지 몰라도 행복한 간호를 한다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불행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행복한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떤 것을 할 때 행복해하고 어떤 것을 할 때 불행해야 할까?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30이나 먹었는데 왜 나에 대해서 잘 모를까? 사춘기처럼 저에 대한 고민을 했고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야, 일하는 사람 중에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행복하게 사는 이가 얼마나 되겠냐? 다들 현실에 맞춰 사는 것이지. 그게 인생이지. 라고 하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대답이 싫고 슬프더라고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야 할까? 하루를 살더라도 조금은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퇴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 시작이었어요. 퇴사를 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 계획은 있는지 퇴사를 해도 현실적으로 괜찮은지에 대해서요. 그런데 지금 이때를 생각해보면 제가 인생의 큰일을 겪은 지 얼마 안 되었어서 더 행복을 원하고 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퇴사를 고민하면서 내가 퇴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사춘기 소년과 같은 이유만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이에 대해서 면담을 하다 보면 아니다 홍지야, 너는 간호가 정말 잘 먹고 잘하고 있다. 병동 신규 때도 그렇게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잘하고 있다는 걸 너가 느끼지 않았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긴 해서 할 말이 없긴 했는데 지금은 로테이션을 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힘들고 다른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긴 한데 내가 왜 간호를 하고 있나 일을 하는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설렁 넘어가 버리고 몇 년을 버텨서 단순히 일에 익숙해져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또 퇴사의 위기가 와서 방황을 한다면 그때는 정말 답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30이라는 나이가 어리지 않는데 더 나이를 먹고 퇴사를 고민한다면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퇴사를 하자.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가져보자. 남들이 주는 확신이 저의 확신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안 해본 일들도 하고 임상 말고도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니까 도전해보자고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였는데 나의 길이 임상이 맞았다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보자 생각을 했어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임상으로 간다면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퇴사에 대한 선택을 쉽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임상에서도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퇴사에 대한 저의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퇴사원을 제출하여 만 4년 4개월의 임상 생활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저의 마지막 데이 그날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환자가 옆에서 아무리 난리를 치고 막 소리를 쳐도 그저 귀여웠어요.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저의 퇴사원을 제출 사인하면서 저는 공식적인 퇴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속이 후련하고 기분이 막 좋지는 않더라고요. 되게 시원섭섭했어요. 저희 병원 제가 학생 실습 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을 하던 곳이니 떠나게 되니까 되게 마음이 몽글몽글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도 많이 들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안 하고 멍하니 집에 홀로 앉아있는 저를 보니까 되게 허전했어요. 내가 없어도 이 병원은 이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네.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없으면 병동에 안 들어갈지 굴고 일할 사람도 없어서 맨날 오프 때 너 내일 나와줄 수 있니? 근무 바꿔줄 수 있니? 그렇게 연락을 하더니 퇴사를 하니까는 그런 연락도 없이 잘 돌아가고 있네 라는 생각이 저를 허전하게 하고 현타를 맞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사 다음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퇴사 전에 잡아놨던 뒤풀이 약속이랑 그동안 일하면서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본가에도 가서 조금 편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2달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 그 2달 동안 제가 퇴사를 하기 전에 하기로 했던 리스트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게임만 주구장창 하고 있고
있고, 그래서 내가 놀라고 퇴사를 했나? 게임을 하려고 퇴사를 한 건가 생각이 들어 며칠 내내 깔려있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시작을 했었어요. 퇴사 전에 제가 찾고자 했던 행복?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직업에 대한 확신을 알기 위해서 혼자서 해외 배낭여행도 가보고 한동안 안 봤던 책도 무작정 꺼내서 읽어보고 또 다른 퇴사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유튜브 영상도 보면서 그렇게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또 커뮤니티도 참여를 해봐서 챌린지도 한번 해보고 오프라인 강의도 들어보면서 알바도 해보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보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는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윤곽이 조금은 잡혔어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보였던 거였는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 막연한 게 조금씩 구체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가정간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퇴사 전에 그냥 산업간호사 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아는 동생과 선배가 했는데 너무 좋다, 만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원과는 다르게 이제 3교대 근무가 아니고 상근직에 이제 나만의 사무실이 있고 그런 거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했었는데 그러다가 독감에 걸려서 동네 의원을 방문했었는데 거기에서 치매 노인을 위한 가정간호팀에 대한 안내 팜플렛을 봤는데 가정간호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별로 저에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그때의 상상은 잊혀져 버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산업간호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없어서 고민이다. 그러다가 가정간호사가 왜 나오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팸플릿을 보고 일을 하는 내 모습을 상상했던 그때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나는 뭘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저를 보고 친구가 말해주더라고. 너가 지금 말하고 있네. 방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이 반짝반짝거렸고 행복해 보였어 라고요. 그 순간 나는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직업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가정간호에 대해서 조사도 해보고 이제 유튜브와 블로그도 보면서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정간호가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선은 다른 일보다 이 일을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연봉도 괜찮았고 대우도 복지도 되게 좋아. 그래서 여기를 가야 되나 싶다가도 제가 퇴사를 한 이유를 다시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행복을 찾아서 퇴사를 한 거지 단순히 돈 때문에 회사로 들어가면은 또 몇 년 뒤에 다시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퇴사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이제 미뤄두고 다시 가정간호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퇴사를 하고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저의 퇴사 당시에는 어떤 게 힘들었고 어떤 고민을 하면서 퇴사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고 퇴사를 하고 이런 걸 해보니까 되게 좋았다 라고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말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고 저와 이야기를 나눴던 친구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깨닫는? 그리고 나도 저걸 해봐야겠다. 그래? 이런 반응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저는 행복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을 퇴사하고 목표를 위해서 고민과 행동, 의견 등을 나누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한 간호사가 되어 행복하게 일하는 간호사들이 많아지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큰 목표를 정하고 간호사이스 프리라는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어요. 이런 저의 거창한 목표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야 너가 뭐라고 뭐가 되느냐, 자기도 행복을 찾지 못하고 찾아가면서 뭘 이런 걸 쓰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영상을 통해서 몇 안 되는 적은 분들이라도 도움이 되고 저의 주변의 간호사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큰 호수에 물결을 만들듯이 저의 작은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거라 믿거든요. 앞으로 저는 행복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이 행복한 간호사가 되도록 저 나름의 노력을 할게요. 우리 모두 2024년에는 해피널스가 되어봐요. 안녕.